미국은 세계에서 팁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동전 몇 개로 시작된 팁은 기본이 20%가 되더니 이젠 공공연히 30%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빙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 스타벅스마저 팁을 달라 하니 요즘 미국인들의 부담감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생뚱맞게 한국에서도 팁 문화가 생길 조짐을 보이니 걱정스럽습니다. 팁은 왜 만들어지고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팁이 처음 생긴 곳은 유럽입니다. 정확한 기원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지만 16, 7세기에 이런 비슷한 문화가 유럽 곳곳에 있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은 하인이나 농노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의 의미로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가난한 자들로 길이 막히면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던 옛날엔 파티나 여행길에 다른 귀족의 저택에 머물곤 했습니다. 이럴 때 호스트의 하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얼마간의 돈을 주는 게 유럽의 매너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팁 문화의 바탕이 되었죠. 팁이란 용어가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도 설이 분분합니다. 다만 영국에서 시작된 건 분명하고 17, 18세기의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실제 사용된 팁박스가 여럿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설 중 가장 그럴듯한 건 당시 런던의 커피숍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차는 런던의 젠트리 계급을 매료시켰습니다. 이국적인 데다 건강에도 좋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중국 차를 마시지 않고선 상류층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런던의 커피숍은 중국 차를 마시기 위한 사람들로 늘 긴 줄이 서곤 했습니다. 이때 커피숍 주인의 번뜩이는 장사꾼 감각이 발동되었습니다. To ensure promptness의 약자인 TIP라고 적은 나무 상자를 놓고 그곳에 돈을 넣은 사람에게 먼저 중국 차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게 런던의 커피숍, 술집, 음식점으로 퍼지면서 팁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팁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팁을 요구하며 행포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자 망신이 두려웠던 귀족들은 다른 귀족의 초대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팁을 내게 되자 커피하우스와 술집에선 돈만 더 낼 뿐 서비스를 신속 보장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팁 받는 일이 잦은 대저택에선 하인들의 급료를 깎는 귀족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팁이 사회문제화되자 18세기 후반 영국의 귀족들은 런던에 모여 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된 하인과 식당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후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거세지면서 팁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봉건제와 신분제의 산물로 노예에게나 주는 모욕적 행위로 인식되면서 20세기 들어 대부분의 유럽에서 팁은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역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선 일부를 제외하곤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미국에선 팁이 묘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유럽의 팁이 미국에 소개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남북전쟁 후 경제붐을 타고 많은 돈을 벌게 된 미국 부자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유럽을 선망하는 졸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헛세를 부리느라 팁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팁 없애기 운동이 본격화된 것도 이들이 일으킨 팁 인플레가 한 요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미국 부자들은 귀족을 흉내내느라 미국에서도 식당의 웨이터나 술집의 바텐더들에게 수고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팁에 익숙한 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미국에서도 팁이 본격 시작되었죠. 미국에서 팁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이제 미국인들도 진절머리 낼 정도로 부담이 된 데는 세 가지의 큰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 해방입니다. 19세기 후반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들의 자유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방은 구호였을 뿐 미국 정부도 당사자인 흑인들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자본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도, 교육받은 게 없으니 취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 노동직이나 손님의 시중을 드는 서비스업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백인들이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닌 팁을 받아 먹고 살게 한 것이죠. 일은 일대로 부려먹으면서 불안정한 부수입에 의존해 살게 했으니 노동력 착취라는 면에선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팁은 인종차별주의의 산물로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먼저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호화열차가 팁을 전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국을 연결한 기차 여행이 큰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고속 열차도 아니고 땅도 워낙 넓어서 며칠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시카고의 사업가 조지 풀먼이 최초의 침대칸 열차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고용해 고객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마치 하인을 둔 유럽 기죽이 된 기분에 미국 부자들은 일반석의 5배가 넘는 거액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 덕에 풀먼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침대 열차에서 일하던 흑인들은 아니었죠. 이들은 풀먼이 월급을 주지 않아 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팁 문화는 철도를 따라 미 전역으로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금주법입니다. 20세기 초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금주법은 밀주로 떼돈을 번 마피아에게만 좋았을 뿐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습니다. 후유증도 상당했는데 그중 하나가 팁입니다. 금주법은 수많은 유흥가와 식당, 카지노를 문 닫게 했습니다. 이쯤에는 해방된 흑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백인 서민들도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뚝 끊기면서 백인들도 해고되거나 월급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자 미 전역에서 갑자기 팁이 장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부족한 임금을 십시일반 팁으로 메워주자는 것입니다. 금주법은 결과적으로 팁이 일반 백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금주법이 끝나고 술집과 식당, 카지노가 다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팁 덕에 인건비를 줄이게 된 가게 주인들의 반대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최저임금법입니다. 미국은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 때 공정근로기준법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0.25달러로 하기로 했습니다. 착취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던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목과 달리 흑인 여성들이 다수 고용된 요식업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에도 크게 다르진 않아 일반 노동자는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지만 팁을 받는 업종의 노동자는 30% 수준인 2.13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웨이터 등 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은 팁을 받지 않고선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팁은 서비스가 아니라 임금 그 자체입니다. 팁을 안 주는 손님을 쫓아가 악착같이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웨이터가 안내해주는 대로 앉아야 하는 것도 팁의 배분 때문입니다. 한가한 웨이터에게 서빙을 요청해봤자 모른 척하는 것도 팁을 받기 위한 담당 테이블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팁은 유럽의 귀족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인종, 성, 계급 등 각종 차별 속에서 뿌리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팁은 자유와 기본권을 강조하는 미국의 헌법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한편에선 꾸준히 팁 철폐 운동도 같이 벌어졌죠.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고용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용자와 팁이 사라지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자 등 양측 모두가 반대해 지금껏 팁이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이후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봉사료가 치솟고 패스트푸드점까지 디지털 결제를 통해 이를 요구하고 나서자 최근 노팁 운동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 일부에서도 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결제 모니터에 은근슬쩍 팁 항목을 두었고 배달료 대신 배달 팁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팁박스가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레스토랑도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팁은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은 너무나 뚜렷한 악습입니다. 그리고 한번 도입되면 두 번 다시 고치기는 어려우니
불치병이나 다름없죠.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으니 미국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로마와 미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